수강생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5번째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은 문서 관리 그리고 정보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땅문서, 집문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밖에 여러분, 성적 증명서 또는 졸업 증명서, 같은 이런 부분도 다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집에 이러한 가정통지문을 보내죠. 그러한 것도 다 이렇게 문서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문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고 널린 게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뒷골이 땡기죠? 실제로 문서 하나를 작성하는데요. 온종일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완성된 문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것이 문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서를 작성한다는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워드를 잘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안에 표를 잘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안에 포함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문서 작성 능력에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문서 작성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필수 능력, 이것이 문서 작성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면 모든 전 과정이 다 이렇게 문서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서는 조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소가 문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회의실에서 작성하는 회의 문서라고 하는 거, 이 작성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의 문서를 작성하라라고 했더니 엉뚱한 글자만 흑적흑적 거려가지고 혼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문서 하나를 작성하는 것이 곧 가슴을 조여하는 것이 입사 시작부터 오랜 동안 몸담을 정도 있은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슴 졸임, 이것은 계속대로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그렇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문서다라고 하면 사업 수행은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문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문서는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상사, 부하 직원 이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서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문서와 문서 능력이라고 하는 그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자신의 업무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조직의 부부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일꾼이 있는데요. 이 일꾼이 좋은 평가를 항상 못 받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문서 작성 능력이 없게 되면 실제로 아무리 열심히 일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답답해하고 진짜 울분을 토하는 그런 상황이 늘 있습니다. 이 조직은 저 친구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는 사람이 항상 있는데요. 제가 이제 도산하 기간에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A라는 기관은 늘 A뿔을 받습니다. B라는 기관은 늘 C를 받아요. 보통 A, B, C 등급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 조직은 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해마다 왜 C만 받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담당 직원의 문서 능력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 조직의 고객 만족도가 되게 높은 조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로 나가는 이러한 문서, 평가 문서라고 하는 그 문서에 작성을 하는 담당자가 작년에 있는 것을 올해 그대로 작성하는데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생긴다라든지 오류 체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한다라든지 또 양식과 관련된 부분에 레이아웃을 잘 못한다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해가지고 구성을 잘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출 문서가 뭐 예를 보고서가 200페이지다라고 하면 100페이지도 겨우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A 기관 같은 경우는 한 4권 정도 되면 200페이지 되는 거가 4권 정도 되도록 많은 살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여기는 잘 굴러가는구나. 정말 제대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 문서를 보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장 실습도 물론 가긴 하지만 그 문서에 국한해서 현장 실습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C 기관 같은 경우는요, B 기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현장 가보면 너무나 괜찮아요. 그런데 담당자가 이 문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을 망치는 이런 결과를 표출하는구나라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 조직은 저 담당자만 교체를 하면 야 여기는 1등인데 무조건 1등인데 저거를 왜 리더가 보질 못할까? 그러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이 늘 갖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조직에 있어서의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직의 얼굴이고 개인의 얼굴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문서다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대내 문서, 대외 문서 같은 이런 공문서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이런 부분은 다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곧 그죠? 곧 계약서이고 문서가 곧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서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나중에 기록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남게 있기 때문에 그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내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문서를 그래서 누구나 다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높은 상급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만든 것이 문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높은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워드를 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밑에 담당 여직원들한테 이렇게 쉽게 워드를 치도록 문서를 꾸며 오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본인이 친 것 같이 그렇게 본인의 성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조직은 앞으로 현장직에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서 이거는 사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노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문서라고 하는 보고라고 하는 보고를 문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경찰 공무원이요. 범인을 잡고 그죠? 범인을 아무리 잘 잡아봐요. 실제로 그거에 범인을 잡은 거 관련된 보고서를 잘 써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고서를 잘 못 쓰게 되면 결국은 죄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서 작성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 문서는요, 이렇게 어떠한 업무든지 간에 이런 관련 문서라고 하는 문서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품위 과정을 거칩니다.
그죠? 품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결제를 받는 것이 예, 보편적인 이러한 문서 작성 방법, 문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한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위해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이제 허락을 받는 과정이 품위 과정입니다. 그죠? 결재권자한테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허락을 맡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결제를 맡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맡은 거하고 결재권자하고 같은 개념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품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제를 바로 올리게 되면 결제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 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품위 과정을 거쳐서 내부 결정권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승인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렇게 결제를 받는 방식. 이것이 기본적으로 공문서의 작성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진행 절차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용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를 채용해라 라고 하는 채용 계획이 담당 팀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직에서 5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회의를 통해서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합니다. 기한을. 그래서 결정권자한테 물어보죠. 그죠? 5명인데 품위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5명인데 신입으로 뽑을까요? 아니면 경력직으로 뽑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죠. 그죠?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급여는 어느 선으로 조정을 할까요? 몇 호봉으로 줄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품위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부서 배치는 어디로 할까요? 등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것이 품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문서를 막 만들어서 실제로 결제를 받습니다. 결제를 마친 다음에 외부로 이것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 그것이 채용 업무의 진행 절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서다라고 하면 이러한 다양한 문서, 법규 문서, 지시 문서, 공고 문서, 비치 문서, 민원 문서, 일반 문서 이렇게 다양한 문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나가는 문서, 그죠? 그걸 공문서, 대내적인 문서, 뭐 이런 비치 문서 이런 식으로 주로 대외로 나가느냐, 대내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이제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행정기관명, 예를 들면 뭐 충청북도라고 하면 충청북도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충청북도 그리고 여기는 충청북도지사 이렇게 해가지고 직인을 딱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받는 사람의 기관장 이름까지 딱 쓰고요. 제목 쓰고 어떤 안건으로 하는지 내용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련된 이러한 부침, 첨부 자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한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중간 관리자가 검토를 하고 최고 관리자가 결정을 하는 결재권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문서 번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게끔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접수 받았을 때, 그죠? 그러한 접수 날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쓰게끔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준공 날짜가 있습니다. 준공 날짜가 뭐 5월 30일이다 라고 하는데 문서를 5월 31일 날 접수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그 문서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벌금을 물는다라든지 아니면 준공이 늦은 거에 대해서 문서를 뒤늦게 접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이렇게 벌금 물는다라든지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그 주소, 또 전화번호, 이러한 그 소속에 대한 그런 것들 다 적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이러한 전반적으로 내부의 이러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문의 형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러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공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요, 3학년이 되면 사회복지 기관에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야지만 사회복지학과에 졸업하고 자격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이렇게 대학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몇 명의 사회복지 실습생을 모집하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거를 공지를 하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취해지면은 그걸 다시 기관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형식.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전화로, 야, 우리 저기 사회복지기관에서는 한 5명만 필요하니까 5명 보내주세요. 이렇게 뭐 짜장면 시키든 짬뽕 시키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빨리 보내줄 텐데 왜 이렇게 전산으로, 전산이 아니라 문서로 해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직인을 찍고 결제를 하고 이런 과정을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그게 하나의 계약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거 자료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어디든 조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 토대로 어쨌든 우리가 제로섬 사회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기본이 문서 작성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셔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서 작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들 뭘 배워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잘 이렇게 서치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직에 이렇게 입사했었을 때는 그죠? 그런 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두려움 이런 부분은 덜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과 관련된 이러한 자격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도요, 최근에는 이러한 정보 관리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는 문서 관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정보 관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정보 관리다라고 하면, 그쵸, 정보 관리, 정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전산화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수집한다라든지 그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또는 이렇게 분석하고 또 전달하고 보관하는 이러한 활동 그것이 이러한 정보 관리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업무나 업무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이것을 정보 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요,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합리성이 추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런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정보관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에 사회복지 조직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2000년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예, 이렇게 컴퓨터를 통한 정보 교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 관리를 사회복지 행정에서 별도의 중요한 이런 분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 정보관리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관리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시스템,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이니까, 그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처리해서 뭔가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정보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클라이언트에 관한 이런 정보라든지 조직에 관한 정보라든지 성과에 관한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스템화 할 수 있다는 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관리다라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정보가 관리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MIC라고 하면 이렇게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 기반 시스템이다고 하면 이건 KBS가 돼 있죠. KBS가 아니라 이렇게 라우니지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이렇게 DSS라고 하는 디시즌 서포터즈 시스템 그리고 PSS라고 하는 퍼포먼스 서포터즈 시스템 같은 그러한 정보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정보, 또 조직에 관한 이런 정보, 또 성과에 관한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이 주로 사회복지의 정보 관리 시스템의 종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클라이언트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클라이언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자료 저장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러한 정보 각 단계별로 해당하는 이러한 정보가 다 클라이언트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죠? 확인, 접수, 자격 여부,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모니터링, 평가, 종료 이런 전반적인 모든 이런 부분이 사회복지 조직의 클라이언트 정보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직의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조직 관리자의 전반 내부 자원의 제공처, 그러니까 자원과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자원의 어떠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 전반적인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과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하면 즉 사회복지 조직에서의 여러 가지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다른 기관이라고 하는 것과는 어떻게 호환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성과 정보 시스템에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조직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직에 있어서의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거, 거기에다가 사회복지 조직의 이렇게 단임 이력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주로 이렇게 성과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걸로 하기에는 실제로 사회복지 조직이 갖고 있는 역량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다. 그걸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복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서비스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그 조직이 잘, 정보가 잘 활용된 그런 곳과 연계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라는 데 있죠. 국세청은 뭐예요? 모든 수입은 소득이 생기는 건 다 거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또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우린 전 국민 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의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를 좀 관리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최근에는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마스크 어디서 받고 있죠? 약국에서 받고 있잖아요.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 의료 체계라고 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어떤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라고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야지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효과적인 이런 서비스 그런 부분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성과 정보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의 정보 관리다라고 하면 업무를 효율성 이런 부분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사회복지 조직의 정보 관리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러한 잘된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 같은 그러한 조직과 잘 연계만 잘 된다면 이러한 복지 사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서비스를 못 받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보관리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조직에 있어서 문서관리 그리고 정보관리라고 하는 두 파트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죠? 정보관리 반드시 필요하고요. 문서관리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런 것 관련된 여러분들이 역량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